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종종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비결을 묻습니다. 누군가는 강력한 한방을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독창적인 전략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기는 방법은 가장 평범한 수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교도 완벽한 기술도 아닙니다. 상대의 흐름을 깨뜨리는 의외의 평범함, 그 속에서 놀라운 승리가 탄생합니다. 오늘은 영화 속 권투 경기에서 시작해 실제 복싱 역사 속 한 판의 반전, 그리고 세계 최고의 체스 챔피언의 수를 통해 평범한 수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략의 진짜 비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979년 개봉한 영화 로키2. 아카데미 작품상에 노미네이트되며 전 세계를 감동시킨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복싱 팬들뿐 아니라 전술가들까지 매료시켰습니다. 왼손잡이 로키 발보아는 전형적인 오른손잡이 자세로 챔피언 아폴로 크리드와의 경기에 나섭니다. 그는 경기 내내 샌드백처럼 맞고 비틀거리며 링 위를 버팁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 그는 드디어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자세인 왼손잡이 스타일로 전환합니다. 당황한 크리드는 무방비 상태가 되고 결국 결정적인 펀치를 맞고 링에 쓰러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로키가 자신에게도 불리한 방식으로 경기를 운영했다는 사실입니다. 왼손잡이 복서가 오른손잡이 자세를 취한다는 것은 자신의 리듬을 일부러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리함은 상대에게는 훨씬 더 큰 혼란과 예측 불능의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전략이 단지 영화에서만 가능한 걸까요? 2015년 11월 실제 복싱계에서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블라디미르 클리치코 28번의 타이틀 방어전 11년간 헤비급 챔피언의 자리를 지켜온 그는 복싱 역사상 가장 안정적인 챔피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에게 도전장을 내민 선수는 영국 맨체스터 출신의 타이슨 퓨리. 기자회견에 배트맨 복장을 하고 나타나거나 경기 전에 이상한 노래를 부르는 등 기행으로 유명했던 퓨리는 대중에게 거의 관심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퓨리는 경기 중반 갑자기 왼손잡이 아웃복서 포즈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이 불편한 평범함은 완벽했던 클리치코의 시스템을 무너뜨립니다. 그는 훌륭한 복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클리치코의 형이자 전 세계 챔피언인 비탈리 클리치코는 말합니다. 블라디미르가 얼마나 뛰어난 선수인지 나는 누구보다 잘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싱 평론가 스티븐 번스 역시 퓨리의 전술이 상대를 망가뜨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블라디미르가 갑자기 못하는 선수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는 못한 게 아니라 퓨리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효과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과학적 이론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바로 포리의 레이먼드 가설입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왼손잡이는 인류 전체의 약 10%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생존과 경쟁의 세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생존율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른손잡이들이 왼손잡이와 싸워본 경험이 적기 때문에 왼손잡이를 상대할 때 더 당황하고 불리하다. 예를 들어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의 둘라족은 평화적인 부족이며 30명 중 1명 정도만 왼손잡이입니다. 반면 남아메리카의 야노마미족은 전투가 일상인 부족으로 4명 중 1명꼴로 왼손잡이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왼손잡이가 더 폭력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폭력의 환경 속에서 왼손잡이가 더 살아남는다는 통계적 암시입니다. 즉 상대가 예측하지 못한 방향에서 오는 공격은 그 자체로 기술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무대를 체스판 위로 옮겨보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체스 플레이어 마그누스 칼센. 25세의 젊은 나이에 세계 랭킹 1위를 차지한 그는 불과 13살의 전설 아나톨리 카르포프를 꺾고 이름을 알렸습니다. 특히 종반전에서의 능력은 압도적입니다. 말이 몇 개 남지 않은 상황에서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듯한 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그 수들을 분석해보면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칼센의 수는 뛰어나지만 최선의 수는 아니다. 미국 버팔로 대학의 컴퓨터 과학자 켄 리거는 체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수천 개의 경기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컴퓨터가 추천하는 수와 가장 근접한 수를 두는 선수는 오히려 블라디미르 크람닉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챔피언은 크람닉이 아닌 칼센입니다. 왜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칼센의 수는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가 택하는 수들은 최고의 수는 아니지만 상대방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시간 압박 속에서 실수를 유도하는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또 다른 체스 분석가 가이 하이워스는 말합니다. 칼센의 경기는 40수 언저리에서 상대의 실수가 급격히 폭증하기 시작합니다. 초일기 직전 칼센은 가장 복잡한 퍼즐을 체스판 위에 펼쳐놓습니다. 결국 칼센은 자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상대가 무너지게 만드는 전술을 설계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상대를 이기기 위해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다. 상대가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화 속 로키는 의도적으로 불편한 자세를 선택했고, 타이슨 퓨리는 엉뚱한 기행 뒤에 기습을 숨겼으며, 칼센은 평범한 수로 상대를 퍼즐 속으로 유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상대의 예측을 깨뜨리고 흐름을 교란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 자체로 단순한 기술 이상의 심리적 전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높은 기술, 너무 정교한 계획, 너무 완벽한 답을 꿈꿉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들은 말합니다. 진짜 전략은 가장 단순한 수 안에 숨어 있다. 예측 가능한 사람보다 조금은 의외의 수를 두는 사람이 더 오래 기억됩니다.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 순간 이미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평범한 수, 그것이 어쩌면 오늘 가장 비범한 한 수가 될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